이야기 좀 더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 더 들어가서 이제 5장을 읽었죠. 5장에서 읽어서 자, 두드러 바다에 관해서 남한의 것이 어떤 친밀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고, 6장에서 전쟁에 관하여 미국의 도덕적인 논리의 한계, 엔네야 전쟁에 관하여 미 합중국처럼 전쟁에서 자주 진 나라도 없지만은 이 나라는 여전히 전쟁을 시작한다. 선거제도에는 전쟁지에 49도 10년에 걸쳐 한 번씩 벌어지는 문화전쟁까지 이 합중은 더 이상 전쟁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사실 마지막으로 의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전쟁 헌법이 전쟁을 하려는 유일한 방법은 1942년에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그 뒤로 해외에서 군사적인 폭력은 개입, 간섭, 점령이었고 전쟁의 대부분은 국가간인 테러, 빈곤, 방역 같은 개념이나 수성적인 것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그것은 바이러스 2020년 3월 뉴욕시 병원의 수용함도를 처박기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오래전에 영주로 과학자와 인체의 기술로 국민의 토지로 신의 원칙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의 근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이렇게 6주 후에 그는 병원 오늘도 의료 정서들에 대해 개발지만 보다 속에 뛰어드는 병사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재전선은 아니다. 같은 해 5월 말 저지 플로이드 사망이 이것으로 도배하고 피해자들이 수백 개 도시의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행진했을 때 트럼프 정부의 국무부 장관 마크에서 그는 각주 정부에게 전투 건강을 장악하라고 격려했다. 트럼프 자신이 평화 시위에 군사력을 투입할 여러모로 천돌백칠년 발목을 들먹이며 협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비슷한 시기에 현직 미국 상원의원 톰 코트는 뉴욕타임스에 군대를 보내라는 제목의 소설을 올렸다. 그들의 학교에 개학이 있다고자 도널드 트럼프가 버린 코로나 19 전면제나 1940년 이후에 미국의 모든 전쟁처럼 처참히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이제 세계적으로 관계 체질뿐만 아니라 이것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당시에는 코로나19는 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백신이 우리가 원한다면 새로운 바이러스에 더 어떤 전기 그러나 전 세계 백신 접종은 여전히 지연 상태고 선택이 소극적이고 행동의 결함에도 바이든 정부의 미국은 계속해서 이런 선택을 고집하는 것처럼 보인다. 돌봄에서는 정책 시행에서 논리인 듯하다. 마스크든 백신이든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돌보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식보다는 그 개인의 자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 안에를 앞서면서 선뜻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19 사태에서 살아남으려면 돌봄과 공감, 생명, 존중이라는 새로운 미사여가 필요하다. 돌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을 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국가구조와 인프라에도 새겨져야 한다. 돌봄? 돕고 싶고 살아남고 싶을 때 전쟁의 여러가 우리의 이슈를 점령하게 놔두고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면역 반응 또한 바이러스와 국가의 집단 반응을 죽음의 수사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쉽다. 건강한 우리가 설탕을 부딪히며 건조할 때 부러지는 바람이다. 건강 정체성, 그러나 건강하다는 것은 미덕이다. 이처럼 간단히 얻어지는 미덕이 숨막힌다. 우리는 질병은 병에 걸린 자의 탓으로 해결했다도 건강의 미덕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어진 비인간적인 것이었다. 군사적인 소관은 정치자와 전문가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권자들을 계속 분주하게 하는 식당과 설치과 학교와 대학을 다시 여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반복이 된다. 자, 인용해보자. 최고의 과학자들도 감염병과 인체의 면역 반응을 은근히 전쟁의 은혜로 표현을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이 전쟁에 또 우리는 어떻게 사회에 노출된 필수 인력 올 수 있다. 그 벌써는 임금을 위해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선택 같은 것은 없으면 자, 이것도 비가 오네요. 맞다. 질병은 특히 바이러스 감염 우리를 변화시킨다. 군대식 사고방식에 저항하려면 이 대화를 인정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하는 필수이든 아니든 노동자들의 끔찍한 병시 조건뿐 아니라 막대한 군사 지출이 없어서 한없이 위축되는 연방정부의 모든 비군사적인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을 국가 이렇게 비각에서 오니까 또 다른 비유를 소개하겠다. 바이러스와 인간 결혼과 마찬가지로 질병, 특히 고약한 질병들은 문화적 DNA에 동화된다. 1878년에 젊고 귀족적인 빌레름 근래대는 좋은 공유를 마시러 독일에서 시치로로 거주지를 옮긴다. 이렇게 좋은 그래서 시치로에 있는 동안에 그는 이후에 영국인과 북유럽인들이 몰려드는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서무 소년과 청년들의 사진을 찍었다. 그 중에 이것이 그의 연인이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보안 근래대는 범죄를 저지르는 타자 혹은 외부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확실히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사회개혁을 위반한 일탈제였다. 그러나 모든 것에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용인되었고 그의 작품은 유럽 전역의 살롱에서 팔렸다. 그가 사망한 후에 무솔리니 파시스탄이 바티칸과 동맹을 맺고 그의 작품 절반 이상을 몰수하여 파기한 뒤에야 사회는 보험 근래대의 도덕성에 관심을 가졌다. 결핵은 미코박테리움이 일으키는 폐질환이다. 연어박테리아, 성박테리아 질병처럼 성격, 정치, 윤리와는 강일련이 없다. 그러나 선택이 주저간 것처럼 아직 결핵이 불치병이 된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선택이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결핵이라는 질병이 은유적인 사고와 도덕적인 심리로 가득 들어차 있었다는 사실이다. 인멸 잡은 것 같은 이거 안 되겠네. 비가 계속 오니까 잉여 잡은 것 같은 것들의 생활 형식이 위험 요소가 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려면 그들을 도덕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심리적인 결핵의 원행은 자원적인 언제나 위협을 감수해 오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었다. 다양한 무료의 희생자를 감염시키는 이 질병은 사회적인 연결을 드러낸다. 그들은 우리를 감염시킬지 모른다. 하지만 결핵균을 적이는 항생제가 발견되고 그리고 결핵 환자는 더 이상 처방되지 않았고 나머지 사람들 같은 사회의 경제적인 생리학적인 틀 안에서 치료되고 동화되었다. 얼마 전에 결핵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회가 익숙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즉각 검사하고 수적하고 치료하여서 격리한다. 이런 발빠른 대처는 결핵이 개인적인 병이 아니기에 가능하다. 그러나 치료와 예방은 여전히 개인적이다. 무조기적이고 비개인적인 질병을 극복할 가능성은 자신을 돌보는 능력에 달려 있다. 사람의 몸은 망가지기 마련이고 애초에 그렇게 될 몸으로 태어났다. 건강한 심각한 공공현상으로 구성원 전체를 돌보고 싶어 하지는 사회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지표로 남아있다. 전염병 시대의 통계는 잔인하다. 연령이나 건강 이력에 상관없이 코로나 환자의 일부는 정증으로 악화될 것이다. 2월 초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1000명만 감염되었을 때 이 병은 이미 취약한 노령층에 걸리는 병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위험을 수백만으로 증폭시키면 사람들의 몸이 실제로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전쟁의 심상은 실패의 심상이다. 사실상 완전한 파괴의 심상이다. 우한에서 시작된 회례병원체로서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행금지, 국경 봉쇄, 우연 상태의 국가를 밀폐하기 위한 통과할 수 없는 벽까지도 트럼프 대통령과 예선 가능했던 인종차별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대처 메커니즘을 빠르게 발동시켰다. 전쟁의 나라가 좋아하는 은유다. 선택은 계속 일어난다. 코로나19 유행의 가장 분명한 도덕화는 위생 사회적인 거리두기 인정에서 나타난다. 전쟁의 은유 안에서 다시 상상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신자가 되고, 그러나 HIV에서 코로나19까지 편대의 기원과 병에 걸리고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 대한 대정의 은유는
바이러스 감염에는 주먹과 칼로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적인 위해를 가한다. 그리고 바이러스 유입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은 거짓으로 단순화된다. HIV는 콩고에서 왔다. 그것은 맞다. 그러나 식민지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발생하여 벨기에 백인들이 독점한 직업인 의사가 될 수 없었던 콩고인들 속으로 유입되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모든 진흙들과 마찬가지로 도시화가 인간과 동물의 접촉을 증가시킨 세계 한 구역이 시작이 되었다. 2020년과 21년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 유행을 신속히 통제했음에도 아시아계 미국이나 아시아인 이민자들에 대한 왜곡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을 보았다. 모든 논의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가 있다. 백인은 궁극적이고 강제적인 고역으로 받아들여지만 격리와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지역사회를 위한 필요가 보살핌 또 이미지로 쇄신할 수가 있다. 팬데믹을 거치며 팬데믹을 통해서 무자적인 DNA로 돌아가 보자.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대신에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는 없을까? 배울 수는? 역병은 개인의 질병하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역병이 이어지는 수개월 동안 수년이 넘게 이런 생각을 계속했고 역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의사와 간호사들은 천사가 아니다. 그들은 돌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다. 그들은 노동자다. 그들을 일식으로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집에 머물지 않는 덕분에 우리가 집에 머물 수 있고 의학은 무기가 아니다. 살기 위한 필수적인 처치이다. 돌봄은 그렇지 않다. 의학을 치료와 돌봄으로 보는 관점은 약물 발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구성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HIV 예언은 교훈을 주었다. 과학자들이 그 명백한 사실을 발견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만약 HIV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치료가 곧 예방이다. HIV 양성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것이 HIV 음성이든 양성이든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작가 오드리 로드는 1970년대 후반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의 치료 방법이 수술과 방사선뿐이었다.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치료가 끝난 후까지 로드는 일기를 썼고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하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더 남아있겠는가. 죽음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살아있음의 열기와 혼란이다라고 로드는 썼다. 우리는 함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다. 바이러스 학자들이 저하듯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면 이 역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병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이 병과 싸울 수 없으며 아픈 자는 약하지 않고 죽은 자는 실패한 것이 아니며 지도자들은 지금이든 나중이든 우리를 고립에 빠뜨리기 위해 폭력과 망령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은 놀라운 생각적인 도움을 증명하고 있다. 연천과 마법의 힘으로 마침내 사라지더라도 코로나19는 우리의 몸과 문화적인 기억 속에 통화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바이러스와 싸우고 투쟁하고 전투하고 고통받았는가가 아니라 역병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았는가 하는 들로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